전역한 독일 장군이 한국 7군단에 무릎 꿇은 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독일군 최고의 장군이 한국의 작은 군부대를 보고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유럽 최고의 전차 전문가라고 불리던 사람이 말이죠. 도대체 우리 한국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NATO 최고 엘리트가 한국 7군단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였을까요? 58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뀐 프란츠 요한 폰 브루크너 장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란츠 요한 폰 브루크너입니다. 58세죠. 독일군에서 35년간 복무했고 NATO 기갑사령부 최고의 장군으로 전역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저를 전차와 포병 전술의 최고 전문가라고 불렀어요. 2024년 10월 베를린 안보 포럼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폴란드가 K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한다는 소식이었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 독일의 레오파드 2가 세계 최고의 전차인데 갑자기 나타난 한국제 전차가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다니요. 이건 광고의 승리일 뿐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국 무기들의 성능은 과장되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만든 무기들이죠.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너무 과격한 발언 아닌가요? 요즘 한국 무기들 성능이 정말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평가. 그런 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전장에서 써봤나요? 저는 35년간 독일군 최정예 기갑부대를 이끌었어요. 레오파드 2 전차의 개발 과정에도 참여했죠. 유럽 최강의 전차를 만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국이 우리 시장을 빼앗아 간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NATO 부사령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군 훈련을 참관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세요. 저는 즉시 수락했어요. 한국군의 실상을 직접 보고 과장된 성능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2024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11시간을 날아온 거예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에서 한국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어요. 최서연 중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장교였죠. 안녕하십니까, 브루크너 장군님. 통역을 담당할 최서현 중위입니다. 최서현 중위는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놀랐습니다.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독일어를 어디서 배웠나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K 전차 조종수 출신입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여성이 전차 조종수라고요? 독일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차 조종수요? 정말로? 네, 3년간 K 전차를 조종했습니다. 지금은 전속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최서연 중위의 표정이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나 봅니다. 서울에서 철원까지 가는 동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최서연 중위는 필요한 말만 했고 저는 계속 의구심을 품었죠. 7군단 훈련장은 어떤 곳인가요? 대한민국 최정예 기갑부대가 훈련하는 곳입니다.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최신 무기들을 운용하죠. 최신 무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서연 중위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시간을 달려서 철원에 도착했어요. DMZ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정말 최전방이었습니다. 7군단 사령부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독일의 평화로운 훈련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드디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K2 흑표 전차였어요. 저게 한국이 자랑하는 K2 전차군요. 기계적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외관만 봐도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2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최서현 중위가 설명했습니다. 120 활강포를 장착했고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어서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자동장전이라고요? 그런 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직접 보시죠. 훈련장에서 K2 전차 사격 훈련이 시작됐어요. 3,0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 주포가 발사됐습니다. 탕, 탕, 탕. 6초 간격으로 연속 사격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발 모두 정확히 표적에 명중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레오파드 2로는 저 정도 정확도를 내기 어려웠어요. 특히 연속 사격에서 말이죠. 한국군 사격 실력이 특별한 건가요? 전차 자체의 성능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독일 것보다 한 세대 앞서 있어요. 최서현 중위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어서 K9 자주포 훈련을 봤습니다. 155 곡사포가 40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포탄을 날렸어요. 저 거리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보시죠. 30초 후 40km 떨어진 표적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확히 명중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최서현 중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독일 국방부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군 무기체계는 예상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음. 추가 관찰 필요. 35년간 군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쓸 줄 몰랐어요. 새벽 3시였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우. 비상경보였어요. 숙소에서 뛰어나와 보니 7군단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서현 중위에게 물었어요. 비상훈련입니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공격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새벽에요? 미리 공지도 없이? 전쟁은 예고하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독일군도 비상훈련을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훈련장으로 급히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분해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장병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조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들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다고요? 네, 정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14분 내에 응사 가능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14분이라고요? 독일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5분 지났을 때 포신이 조립됐어요. 10분 지났을 때 사격 통제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13분 50초. 응사 준비 완료. 대대장의 외침이 들렸어요. 정말로 14분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최서현 중위가 대답했어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 K9 자주포가 13분 만에 응사해서 북한 포병진지를 제압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에서 나온 생존 기술이었거든요. 독일군도 훌륭하다고 자부했지만 이 정도 속도와 정확성은 없었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여유롭게 훈련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매일 같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못해. 우리는 이미 퇴화한 것인가? 훈련 3일째 되는 날 최서현 중위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장군님, 제 아버지를 만나보시겠어요? 7군단 출신 전역 부사관입니다. 왜 갑자기요? 한국군의 정신을 이해하시려면 만나보셔야 할 분이에요.
오후에 인근 마을로 갔습니다.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건가요? 아버지가 민방위 교관을 하고 계세요. 최서연 중위의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 부사관입니다. 7군단에서 20년간 복무했어요. 최병국 부사관은 학생들에게 자주포 모형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전쟁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가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생존의 각오입니다. 최병국 부사관의 대답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아십니까? 독일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 나라를 지켜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최병국 부사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7군단에서 배운 건 무기 사용법만이 아니었어요. 조국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이었죠. 그걸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한 중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정말 전쟁이 나면 우리도 싸워야 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희도 가족을 지켜야 해.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야.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독일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저녁에 최병국 부사관과 막걸리를 마셨어요. 장군님은 한국군을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이 막혔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게 한국군의 철학이에요. 훈련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에서 온 군사 대표단들이 함께 참관하는 종합 시연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K방산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군 단장이 말했어요. 첫 번째는 K2 전차 정밀 사격이었어요. 5,000m 떨어진 표적 3개의 연속으로 명중시키는 시연이었죠. 당, 당, 당. 3발 모두 정확히 명중했어요. 폴란드 대표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 정도 정확도라니. 두 번째는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일제 사격이었어요. 12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는 장관이었습니다. 우우. 하늘을 가득 채운 로켓들이 70km 떨어진 표적지를 향해 날아갔어요. 10분 후 표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2발 모두 정확히 명중. 인도 대표단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건 예술이야. 정말 예술이라고. 노르웨이 대표도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K9 자주포가 이 정도 성능이라니. 빨리 받고 싶어.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전차만 좋은 게 아니다. 이건 문화다. 한국군의 무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실전을 대비한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폴란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브루크너 장군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한국 무기가 과장되었다고 보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35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죠. 최서연 중위가 옆에서 말했어요. 장군님이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독일 본국에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 K방사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독일 군사 전문 채널과 생중계 인터뷰를 했어요. 장군님, 일주일간 한국군을 참관하셨는데 어떤 소감이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여전히 한국군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어요.
35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말씀은 한국군은 전진만을 아는 군대입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죠. 독일군도 그런 정신을 다시 찾아야 해요. 생중계를 보던 독일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브루크너 장군이 한국군을 인정했다고? 정말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은 건가? 우리도 K 전차 도입을 고려해봐야겠다. 인터뷰가 끝난 후 최서연 중위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장군님, 이번 경험이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5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에요. 한국군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시했거든요.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독일에 돌아가서 한국군의 정신을 전해주세요. 약속합니다. 한국이 왜 세계 무기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렸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것이 자리 잡았어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였죠. 독일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베를린 육군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제목은 한국 7군단이 가르쳐준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200명의 독일군 장교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35년간의 군인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실전 철학이 담긴 무기들이에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국군은 70년간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군사훈련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슬라이드에 한국군 비상훈련 영상을 보여줬어요. 14분 만에 분해된 자주포를 응사 가능 상태로 만드는 것, 이건 평화로운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대령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독일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이에요. 강연 후 많은 장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군 교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K방산 무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나요? 6개월 후 베를린 육군대학에서는 한국식 훈련 교본을 연구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됐죠. 한국군의 빠른 응사 능력을 독일군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장교들에게 강의하면서 말했어요.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가끔 최서연 중위와 연락을 주고받아요. 장군님, 독일에서 한국군 훈련법이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많은 독일군 장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독일군도 한국군처럼 강해질 거예요. 그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오만함을 버리고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지금 유럽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정신입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